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죠. 걱정 마라 그대 시작합니다.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새해부터 오른 최저임금과 각종 퇴직금, 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입춘대길하십시오.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오고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 단단히 해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나네요. 화이팅. 네, 우리 최 변호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별로 더 춥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막 기운차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사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 방송할 때 너무 문자도 많이 오고 했는데 저희가 다 소개를 못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주와 연결해서 최저임금과 각종 퇴직금, 임금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그 전에 아까부터 문자가 와 있는데 요거 먼저 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7739님. 월세 받고 있고 저희도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주인이자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안 나온다고 넉 달째 월세를 미루고 있는 세입자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이 건물주죠. 이른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지만 네. 건물주조차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네. 월세가 막히면은 이게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좀 그래도 그런 고민은 좀 안고 가더라도 건물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들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2회 정도. 2회. 그러니까 네. 이게 2기란 게 한마디로 이제 계속 연속으로건 아니면은 단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못 냈다가 2월 달에 내고 3월 달에 못 내는 이런 식으로 네. 두 번을 못 내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십시오 한 내용 증명을 보낼 수가 있고. 네, 내용 증명. 그렇죠. 지금 월세라고 했는데 보통은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에서 까나간다고 그렇죠. 소위 쉽게 말하면 얘기하죠. 예. 보증금에서 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보증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리고 네. 나중에 이제 보증금을 돌려줄 때 그 부분은 공제하고 할 테니까 네. 이 부분을 양지하라라는 내용을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달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계속 계약을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나가라고 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불러들여야 될지 굉장히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그럼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많이 하냐 하면은 이른바 재소전 화해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처럼 이제 두 차례 이상 임차료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 함의 없이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강제 집행. 예. 보통 좀 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재소전 화해 조서란 걸 작성을 해 놓는데요. 네. 만약에 그와 같은 부분을 해놨다고 하면은 별도의 소송이 없이 재소전 화해 조서에 의해서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어도 일반 이제 집. 그렇습니다. 네. 건물이라는 게 큰 건물뿐만 아니고 일반. 이 상가 하나하나 또 네.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4달 정도 됐다면 보증금이 벌써 다 공제가 돼버렸다. 그렇죠. 이러면은 결국 지금이라도 빨리 계약 해지하고 명도하라, 철거해서 퇴거하라라는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에 소송을 하는 그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5874님. 최 변호사님 팬이에요. 네. 최 변호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일요일 프로 코너는 매력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아쉬워요 하셨는데 이거 다른 방송 얘기하시네. 우리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당신의 전성기 꼭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네, 더 좋으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지법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에서 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유료주차장 경영하는 사장님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봤더니만 부산 동구에서 유료주차장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2014년 4월부터 주차장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한테 이게 봤더니만 3,300원 정도 시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올해부터 1월 달부터 하는 것이 7,530원 네. 아닙니까? 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6,000원, 5,000원 이 정도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의 내용에 떨어졌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또 퇴직했는데 그 퇴직금도 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서 퇴직금 부분은 좀 합의를 해서 이 부분은 처벌되지 않았지만 제가 2주 전에 말씀했는 것처럼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에는 합의한다고 처벌되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해서 그 200만 원 벌금형이 나왔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근로자들한테는 참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정말 한계 상상에 있는 그런 이 자영업자 네.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소송이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나 또한 이와 같은 그 범죄자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 정말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만 또 보기에도 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네.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네. 저 또한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좀 경제가 활성화돼서 그렇습니다. 잘 이렇게 회전이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시급으로 7,530원이 아니고 10,000원이라도 그렇죠. 장사가 잘 되면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가게 좀 나아지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네, 2018년 황금 개띠해 정말 희망차게 활기차게 경제도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민 없게 말이죠. 자, 그리고 7260님. 회사에 20년째 근무 중인데 연장 근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퇴직금에 연장 근무한 것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나요? 하셨네요. 아시다시피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차곡차곡 모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1년에 한 달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기본급을 기준으로 이제 통상임금을 가지고 이제 퇴직금이 산정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연장 근무하는 네.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들쭉날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연장 근무라고 하지만 거의 고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서 이 퇴직금에 산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이 사정에 일정하지 따라서 않고 네. 들쭉날쭉하다고 하면은 그것이 통상임금에 산정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좀 더 사실관계는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통상임금에 산정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저임금이 시행되지만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오른 만큼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반대했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이 경우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얼마 전에 방송계에서도요. 외주 스텝에게 이렇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긴 한데요.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한 신문사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상품권으로 받아라라는 제목으로 있어 기사가 네.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경우가 꽤 있나 봐요. 특히 이제 방송계에서 YTN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상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임금 지급 4대 원칙이 있습니다. 네. 통화로 원화인 거죠.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리고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일을 정해서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른바 직접불, 정기불, 통화불, 전액불 원칙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통화불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바로 상품권인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화불로 하지 않으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근로자들이 이 부분에 단체 협약이나 법령이 있으면은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에 지급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만 이 근로 단체 협약에 이와 같은 상품권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규정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하게 벌금이 불법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최근에 제가 알기로 이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 노동조합도 만들고 네. 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 협상력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단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어 노조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공론화시키고 또 이 부분을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 부분을 시정하라고 하라고 요청해서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노동관청에 신고를 할 법적으로, 경우에는 네. 결국 그와 같은 것이 경영진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왜 돈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만약에 돈을 안 하면은 이게 카드 깡을 해서 몇 프로 까고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상품권. 때문에 상품권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 측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돈으로 받을 수 충분히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9190님. 동생이 고등학교에서 학교 시설 주무관으로 근무하는데 7년째 무기 계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2년째 무기 계약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1년 후에 서류가 잘못돼서 무기 계약이 안 됐다는 통보를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 정도로 정직원보다 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도 무기 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셨네요.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또한 납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이번 같습니다. 지금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난번에 문자 보내주셨는데 지금 그래요. 지난번에 저희가 정말 시간 관계상 안타까운데요.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 이른바 기단법에 의하면은 네. 이 기간제 근로자는 맥시멈이 2년인 것이죠. 네. 그래서 2년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른바 무기계약직으로 되는데 무기계약직이 되면은 이게 정규직과 사실상 차이가 크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정년이까지 보장되고 정년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프로젝트 계약직 그리고 고령자, 나이 많은 고령자, 네. 그리고 전문가 등 같은 경우에 예외에 해당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학교 시설 관리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의 예외가 아닌 듯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교 측에 정식적인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근로자 말씀드렸듯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제재를 사용자 측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과연 이 부분이 이게 아까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 완료까지 필요한 기간, 거기에 좀 2년이 좀 넘는다 하더라도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휴직이나 파견으로 결혼이 발생해서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학교 시설 관리 주무관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법조인이나 아니면은 이 노무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노사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서 정식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교육부에 민원을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밖에 좀 강제적인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방법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보호 절차를 한번 밟아보는 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2985님 포괄 임금제라고 토요일에 일해야 될 때도 월급 포함이라네요. 연차도 법정 공휴일 포함이래요. 국민연금을 반반 부담하는데 너무 작게 내서 알아보니 소득이 200인데 50만 원도 안 되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작던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저 사실 변호사님 이렇게 제가 지금 문자를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전문가께서는 확실히 이해하시고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참 어려운데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우리가 연봉제, 네. 포괄 우리가 보통 이제 월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 연봉제로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변호사 업계에서도 로펌에서 소속 변호사를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세전 얼마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건 추가 근무가 있건 아니면 우리가 월급을 연장 근무가 있건 연장 근무가 있건 아니면 휴일 근무가 네. 있건 아니면은 이제 연차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건 그런 것들을 포괄해가지고 월급을 해버리고 그걸 이제 12달을 나눠서 주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로자들이
이와 같은 그 불이익을 상당히 받는 것 같은데 결국 이와 같은 포괄 연봉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당신 말고도 다른 사람을 고용할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을로서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결국 말씀드렸듯이 기본 연봉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급은 200만 원인데 50만 원만 되지 않아서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 내고 이렇게 되는 해서 결국 세금 적게 내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그렇죠. 어떤 네. 나중에 이제 우리 4대 보험에 따르는 연금이나 이런 혜택이 확 줄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도 이제 그 직장에 단체 협상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1년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재차 그 부분을 계약을 할 때 이때는 단체의 어떤 그런 그 힘을 빌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저 또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포괄 임금제라고 해서 네. 계약을 했으면은 네. 그리고 4590님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사인을 받아갔어요. 2017년 최저임금으로 주겠다고요. 이건 좋은 건가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시죠? 아닌 건가? 2017년 기준으로요? 네. 지금 2018년인데 2017년 최저임금으로 주겠다고 올해 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 그 취지는 제가 그 취지를 해설할 때 네. 이번에 이제 1월 1일부터 7,530원으로 올랐지만 단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받겠다라는 그런 협약을 했다라는 취지인 것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인을 받은 이게 가능한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네. 물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인을 벌써 했다는데. 아이고야 머리 아프네요. 사인해도 이거 무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결국 어떻게. 단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다르게 하는 것도 일단 그 회사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서 한다고 좀 미루어 짐작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참 저 법률 전문가로서도 결국 전체적으로 다 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정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 또한 참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단체 협약으로 전체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 직원에게 사인. 전 직원에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 2018년도부터 시행하는 거 이거 강행 규정이다라는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좀 안타깝네요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을 것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내에 어떤 또 그 일이 또 후폭풍이 몰았을지 저 또한 또 아슬아슬하다는. 어쨌든간 이렇게 사인을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7739님 저희 아버님 샤시 회사인데 임금 대신 치약을 대량으로 받아서 제가 겨우 다 팔아드렸어요. 이런 경우 정말 많은가 봐요. 돈 옛날에는 다른 밥솥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그 경우에는 저도 납득을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히 이제 앞에 설날을 앞두고 체불 임금에 대한 그 전국적인 그런 단속과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 저 또한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2145님 퇴직금은 3개월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에 미달할 시에만 통상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이러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근무를 했다는 그런 전제에서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3개월 정도 단기 어떤 그런 근무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좀 어떤 문자 주신 분의 말씀이 좀 더 정확한 말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3개월치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자,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년 퇴직 후 아파트 보안 경비원으로 넉 달 전 취직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에서 무슨 분쟁 같은 게 있어서 3개월째 임금 못 받고 있어요.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지만 못 받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계약서 작성하고 경비원은 어떠한 업무를 하고 관리소에 복종한다.
시계 확약서 또한 작성했습니다. 사인을 하든 일을 하지 말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형식이었는데 뒤늦게 경비원에게 갑질 금지 조항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확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부당한 내용의 경우라도 따라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말씀드렸듯이 일단 절차에 대해서는 좀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른바 진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을 할 경우에는 체불 경위와 지급 시기에 대해서 불러서 조사를 하죠. 네. 이 노동청이 이른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말은 노동청입니다만 적어도 노동사건에 관해서는 경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체불임금이 확정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급 지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걸 따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종결이 되는데 이것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소 고발로 돼서 범죄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통 진정을 해서 이게 체불 임금이 확정돼서 지급하기까지가 보통 이제 한 달 가량 한 2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를 입금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다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데까지가 대략 한 2개월 정도 걸려서 최초에 이제 진정을 해서 검찰에 넘어갈 때까지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인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계속 체불이 되고 할 경우에는 노동관청에 가서 진정을 하는 것을 권유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사상, 형사상 책임도 다 물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될 최종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검찰에 넘어가고 이제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처벌 불원 의사가 되면은 그 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지만 끝내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용자 측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 우리도 지금 망하게 생겼다 보니까 너무 못한다. 어려워서, 네. 그런 상황도 있어서 참 이게 경제가 우리나라가 좀 전체적으로 대기업은 잘 나갑니다만 네. 이 양극화 상황 속에서 이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과정에서 이 사장님들 이른바 이런 근로기준법으로 별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참 저 또한 상당히 안타까운 저도 개인적으로 크지 않은 로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장님들의 마음과 그 생각은 정말 매달 이 살얼음을 걷는 그런 마음은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경영을 하시는 분이나 또 일을 하시는 분이나 사실 각자의 입장에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두 양쪽 다 윈윈하는 게 좋은데 아무쪼록 이런 일이 좀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소송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는요. 우리 최 변호사님 이렇게 또 추운 날 함께 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최 변호사님의 이제 상담을 받기를 원하고 문자도 많이 주셔서 우리 최 변호사님 늘 감사합니다. 저도. 네. 고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네. 속 시원한 속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6344님 문자 주셨네요. 91세 할머님이 손녀들 집에 오셨어요. 외할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엄마가 힘들어해서 모시고 왔어요. 어릴 때 키워줬던 할머니를 손주 5명이 서로 모신다고 오라고 하네요. 증조 할머니 덕에 엄마 잔소리 안 들어도 좋다고 아이들이 맛있는 간식도 사오고 옆에서 말동무도 해드리는데도 집에 가고 싶으신가 봐요. 계시는 동안 건강하게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하셨네요. 네, 이렇게 또 너무 얘기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고 흐뭇한 느낌이네요. 네, 건강하시고요. 또 가족과 함께 화목한 시간 많이 꾸미시기 바랍니다. 6344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에 함께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참 빨리 오고 빨리 지나가네요. 네, 아쉽지만 오늘도 마무리 인사 드리고 물러가야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홍성민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띄우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